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되어져 있는 네 종목, SK케미칼, 케미칼우,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우, 이렇게 네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investing.com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세계 주요 지수의 화면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11시 14분이고요. 다행히 오늘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0.92% 상승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78%, S&P 500은 0.62, 다우존스는 0.44. 뭐 약보합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상승으로 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10시 반에 미국 시장이 시작을 하니까 약 한 45분가량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쪽으로 움직임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한 후에 내일 주무시고, 오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존스가 어떻게 오늘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신 후에 내일 10월 20일 시장을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네 종목의 호재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썸네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부작용 한 명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임상을 중지를 했었죠. 그렇게 되었다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임상이 재개가 됐었습니다. 뭐 현재 영국, 브라질, 미국, 남아공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3만 명 정도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한 명이 발생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제 이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냐 아니면 뭐 기저질환이 있는 것이냐라고 뭐 얘기를 했었다가 그게 9월 19일쯤에 아마 시장에서 한번 악재가 뜬 바람에 쭉 밀렸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척수염인가가 발생했는데 그게 백신 때문이 아니다 뭐라는 이런 기사가 떠서 임상이 재개가 됐습니다만, 미국에서만 임상이 제대로 재개가 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FDA 쪽에다가 다시 한번 임상 재개 승인 요청을 하는 여러가지 자료를 보냈다라는 정도까지만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이 이제 미국 내에서 재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임상이 재개가 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는 큰 이슈가 아니겠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시장에서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뭐 모더나도 그렇고요, 화이자도 그렇고, 현재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기타 뭐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긴급 승인을 받으면 그게 상당히 좀 미국 시장에 주가에도 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에 대한 미국에서 그게 승인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실제로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수조 원의 금액이 시장에 풀리는 게 가장 큰 글로벌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워낙 코로나 이슈 때문에 시장이 지금 많이 밀렸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빠르게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아니면 종식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기사 혹은 긍정적인 재료가 있어야만 시장의 밀림이나 향후 추가적인 상승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밀림은 막고 추가적인 상승 강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긴급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11월 3일 미국 대선 전에 승인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라는 어떤 트럼프의 의지는 이제 물거품이 됐지만, 그 이후에서라도 조금 빠르게 최소한 올해 안에는 긴급 승인 받은 백신이 좀 시판이 된다라거나 이제 그런 이슈가 빠르게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 한 축에 아스트라제네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아스트라제네카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CMO를 체결했고요. 더불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와도 CDMO를 이렇게 성사를 좀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요 기사, 임상재개가 되는 기사가 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봉을 제가 기준으로 항상 보고 있고요. 얘 상단이 사실은 깨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번 깨지면서는 이제 거기는 돌파해야 되는 저항이 돼버렸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지지라인이 또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6만원대가 지지라인이 됐고 이제는 67,000원 정도가 저항 라인이 돼버린 겁니다. 해서 요런 식의 지금 요런 식의 쌍바닥을 좀 찍고 양봉이 좀 나와줬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인이 20억 그리고 기관이 5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전일에 또 외국인이 역시 19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외인들은 연 5일 동안 순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매수의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이 좀 많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그걸 외인이 좀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켜볼 만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일 지금 며칠입니까? 일주일 내내 하락하다가 오늘 5%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재료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백신과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 어떤 회사도 재료와 이슈가 터져야만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좀 팩트 체크가 돼야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뭐 단일가에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9% 하락을 했는데 우선은 뭐 큰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참고로는 오늘 뭐 시장에서 내일 이슈가 될 만한 게 있는 종목인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확실하게 좀 시간외에서 상승을 좀 해줬다가 밀렸는데 어찌됐건 전체적으로 오늘 단일가에서 시장이 좀 많이 밀렸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1차적으로 이제는 67,000원 정도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안착해줘야 추가적인 7만원 이상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에 물론 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와의 이미 CDMO, CMO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백신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임상이 뭐 좋게는 긴급 승인 임상의 어떤 3상의 좋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시장에서 중요하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아울러서 디스커버리 우도 차트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죠. 여기를 지금 이제는 저항 라인으로 딱 잡고 이 라인대 66,000원 라인대는 사실은 돌파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돼버렸고요. 여기가 이제 또 여기 참 지지로 잡고 여기를 저항으로 좀 잡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좀 돌파가 돼서 1차적으로 59,000원, 2차적으로 66,000원의 라인을 돌파해야만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물론 개인이 좀 순매도를 하집니다만 66,000원 정도 이 라인을 돌파해준 순간에 아마 외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그 개인을 잡고 개인이 또 그 물량들을 잡고 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디스커버리 우도 좀 빠졌고요. 개인이 좀 많이 샀기 때문에 매동 자체는 사실 우종목은 뭐 개인들이 지금 주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동보다는 차트의 움직임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지라인은 한 5만원 정도에서 구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27만원 정도를 딱 찍어주고 강하게 반등 후 37만원에서 지금 다시 조정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이제 요 라인대에서 이미 한 번쯤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지지가 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요 지지 라인을 조금 깼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를 조금 더 낮춰서 이제는 중요하게 볼 캔들도 요 캔들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많이 실리진 않아서 크게 중요한 캔들이라고 보기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요렇게 좀 도지가 나오면서 요 캔들의 하단 몸통을 지지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여기도 보시면 요렇게 좀 캔들이 하나 나와주고 반등이 좀 나와줬고 얘도 이제 여기서 적당한 조정은 끝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지수가 상승하면서 여길 좀 지지 라인으로 해서 돌려 세우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27만원대에서 충분히 지금 40만원부터 13만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후에 이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런 추세가 요런 좀 상승의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의 추세가 조금씩 이어지지 않겠나.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는 좀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 37만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 지표가 좀 선행돼야 되겠죠. 우선은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고,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피를 좀 돌파해서 2400포인트 이상 좀 강하게 좀 돌파하는 힘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하나만 더 보태자면 앞서 말씀드린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좀 긍정에 대한 날개를 달고 좀 모멘텀으로서 좋은 재료들을 좀 기사화해서 뿜어내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케미컬 디스커버리 두 종목 다 실적은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는 큰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는 매동이 외인이 지금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좀 클 것 같고요. 기관 꽤 오랫동안 순매수를 하다가 지금 조금씩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도 얼핏 봐도 개인보다는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외인이 215억, 기관이 532억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상당히 좀 순매수를 많이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월이 마침 한 29만원, 30만원 때부터 쭉 지금 상승의 추세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 어찌됐건 이 정도 차트에서 요렇게 지금 상승하다가 하락되는 요 라인에서 지금 10월달에 계속적인 어쨌든 순매수의 금액이 상당히 좀 외인과 기간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정도 라인까지 빠졌을 때는 추세 전환을 해서 외인과 기관들은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 뉴욕 증시는 어쨌든 그거에 주시하면서 시장을 살펴보고 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시장의 상승과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계속된다면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로의 움직임이 조금은 조정이 나올지라도 계속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SK 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움직임이 빠졌다가 사실 거의 이 두 종목이 비슷하게 나오죠. 더 대신 뭐 많이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우선 요 라인대에서 지금 보면 한 18만원 정도 라인까지 빨리 좀 복귀하고, 그 윗구간에서는 이제 지난번처럼 이런 강한 상승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들이 좀 상이합니다. 어디가 지지였고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를 돌파해야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하는 거는 종목마다 상이한데, 그런 어떤 라인을 좀 그어 놓으시고 거기에 닿았을 때 뭐 단기적으로 운용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푹 빠졌을 때는 어쨌든 매수해서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라인까지 쳐주고 그때 뭐 매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사실은 뭐 매수해서 수량을 좀 늘려가도 되는지, 어느 정도 라인에서는 이게 돌파를 못하면 내가 만약에 다른 종목을 살 게 있다면 거기서 좀 순매도를 하고 물량을 좀 확보해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해서 다른 종목을 만약에 갈아타시는 분들이라면 사야 되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시면서 분석하실 수 있으면 매매하시기 훨씬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이게 조정을 받고 빠지더라도 들고 계실 때 명분이 스스로 확실하면 이게 이거 더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되나? 이런 우왕좌왕하지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우리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 자체가 코스피 같은 코스닥이죠. 예,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다시 반등 추세로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몇 가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2450포인트 여기를 한번 돌파를 좀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낙관보다는 기대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신다면 추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의 이슈가 살아있고 했을 때는 디스커버리와 케미칼 본주 중심으로 먼저 움직이고 우 종목이 좀 따라가거나 아니면 우 종목이 먼저 쳐버리고 디스커버리가 움직이는 본 종목이 움직이는 형태로 양단 간에 선택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케미칼 32만원 정도, 디스커버리 한 6만 4천원, 뭐 6만원 요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지금 현재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미국 시장이 물론 변동성은 강하겠습니다만 밀릴 것이라는 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호재는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느긋하게 보유하시면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 이렇게까지 버텼는데 이거를 손해본 상태에서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홀딩 하시면서 추후에 이 종목에 대한 좋은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될 때 그때에 정말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긴 호흡으로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뭐 내일 시장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좀 강하게 상승해 줬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내일 시장에서도 살아남으시면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